안녕하세요. 멘텍 OSS 기술팀 김범생입니다. 벌써 시리즈 웨비나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매번 꾸준히 참석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이 웨비나가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아코디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애플리케이션 배포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능에 대한 이야기와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시간에도 선물이 있습니다. 웨비나 참석자 50분을 추첨으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웨비나를 통해 제품 상담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별도 Q&A 시간 없이 웨비나 중간중간에 궁금한 점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는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카탈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번 아코디언 버전에 추가된 헬름과 카탈로그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데모를 끝으로 이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로그 하면 제일 먼저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카탈로그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 붙여서 목록화한 것이죠. 이 카탈로그를 보면서 소비자는 카탈로그에서 원하는 상품을 요청할 수도 있고, 원하는 상품이 없다면 상품 입고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물건을 구매할 때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죠. 그런데 만약 카탈로그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직접 물어보면서 원하는 상품을 찾아야 합니다. 추석 선물로 과일을 구입하고 싶은데 사과의 원산지는 어디고, 몇 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포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배송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 상품 과정, 상품 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물어봐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물건을 사야 된다면 어떠신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하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 소비자도 동일하게 대응해줘야 합니다. 이건 너무 큰 스트레스죠. 여기서 판매자는 지금 웨비나를 듣고 계시는 인프라 관리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개발자나 서비스 생성을 요청하는 현업분들이죠. 이런 업무는 일회성이 아니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 소비가 크고 다른 업무 처리에도 지장을 주게 됩니다. 쿠버니스를 고려 중이거나 도입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타깝게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분명 쿠버니스는 반복적인 배포 업무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서비스를 템플릿한 카탈로그 작업이 없다면 기존처럼 VM을 생성하고 서비스 생성 작업을 하는 패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업무를 벗어나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이 앱 카탈로그죠. 예를 들어 하나의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3티어 구조인 웹, 와스, DB를 이전에는 각각 생성하고 관리했었습니다. 아코디언 V2에서는 하나의 카탈로그에서 서비스를 구성하는 웹와스 DB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구성에 필요한 웹와스 DB를 각각 생성하는 것이 아닌 한 번에 카탈로그 요청을 통해 서비스를 한 번에 구성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앱 카탈로그는 다양한 환경에서 더 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다양한 유형의 멀티 클러스터 환경은 관리의 편의성과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운영자는 하나의 멀티 클러스터 통합 지점을 통해 일관성 있는 환경 구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플랫폼에 따라 다양한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하는 방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그렇게 일관된 배포를 위한 작업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배포하면서 빠르게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아코디언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앱 카탈로그를 통해 서비스 구성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작업을 진행하고 이후 관리에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두 가지이고 아코디언에서는 헬름과 카탈로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헬름은 쿠버니스 환경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이고 대표적인 쿠버니스 패키지 관리자입니다. 아코디언 V2에서는 톰캣과 와이드플라이 같은 오픈소스 와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는 기존에 사용했던 헬름 차트를 가져와서 아코디언을 통해 쉽게 배포하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코디언은 헬름2의 틸러의 과도한 권한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이슈를 피하고자 헬름3를 사용하고 있으며 헬름 CLI가 아닌 웹 콘솔을 통해 차트를 인스톨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헬름 차트 저장소를 제공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카탈로그는 아코디언의 기본 애플리케이션 배포 관리 방식입니다. 카탈로그 작업은 웹 콘솔과 CLI를 통해 작업 가능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생성 관리뿐만 아니라 CI/CD 파이프라인과도 연계가 되어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멀티 클러터 환경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헬름과 카탈로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두 방식이 겹치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 두 방식 모두 애플리케이션 패키징을 하고 설치 가능하며 쿠버니스 매니페스트를 수정하여 앱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애플리케이션은 아코디언을 통해 워크로드와 로고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헬름과 카탈로그의 차이점은 단순히 패키징 배포 관리가 아닌 파이프라인과 연계되어 개발 테스트 및 배포에 해당되는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카탈로그는 멀티 클러스터 배포나 다양한 매트릭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헬름과 카탈로그 데모를 통해 기능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코디언에서는 헬름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코디언에서 제공하는 차트 저장소를 이용하는 방법과 외부의 차트 저장소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헬름 차트 저장소 관리는 클러스터 관리자만 접근 가능합니다. 데모에서는 외부의 비트나비 헬름 저장소를 등록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차트에 주소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저장소를 성공적으로 등록하게 되면 저장소에 차트 리스트를 불러오게 됩니다. 각 차트는 사용자 PC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원하는 차트를 찾아 다운로드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등록된 저장소를 이용하여 앱을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헬름으로 이동합니다. 런치를 클릭하면 아코디언에서 관리하고 있는 헬름 차트에 헬름 저장소의 차트가 보입니다. 여기서 몽고DB를 찾아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고 헬름 차트의 설명과 설치 방법 및 구성에 필요한 파라미터 정보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했다면 디플로이 버튼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아코디언에서는 앱 이름을 지정하고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구성을 편집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헬름 CLI를 사용하지 않아도 차트의 구성 정보와 편집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앱 이름을 입력하고 런치를 클릭하면 헬름 차트와 헬름 설치와 동시에 앱 배포도 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배포된 포드 상태 정보와 로그는 아코디언 워크로드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 터미널 기능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코디언에서 헬름을 이용해 보았는데요. 기존 헬름을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헬름을 설치하고 배포하는 절차는 같아도 UI를 통해 빠르게 진행 가능하고 이력 관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성 측면에서 좋아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카탈로그입니다. 카탈로그는 애플리케이션의 카탈로그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원하는 아코디언 카탈로그를 선택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데모에서는 서비스 배포를 위해 톰캣과 MySQL DB를 템플릿 작업한 카탈로그를 선택하여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로그를 이용하면 처음부터 쿠버니티스 매니페스트를 작성할 필요 없이 서비스 구성에 필요한 환경 정보 설정 값만 입력하고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톰캣 버전을 확인하고 MySQL에 루트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쿠버니티스 서비스 구성에 필요한 준비는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 파이프라인 설정으로 이동하여 앱 개발과 테스트, 배포에 해당되는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비스 구성에 필요한 Git 소스 주소를 가져와 입력하게 되면 서비스 배포에 필요한 구성 작업은 완료입니다. 자, 이제 카탈로그 화면에서 배포를 클릭합니다.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태스크가 순차적으로 실행되고 나면 마지막에 서비스 배포를 진행하게 됩니다. 카탈로그의 리소스를 확인하면 생성된 톰캣과 MySQL의 디플로이먼트 워크로드와 서비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크로드 대시보드로 이동해서 확인해보면 톰캣과 MySQL 각각 한 개씩 생성된 포드가 보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서비스 리소스도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배포를 위한 쿠버니티스 구성 요소가 간단하게 설정 가능하고 생성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해서 DB와 잘 연동되어 있는지 조회와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구성의 톰캣과 MySQL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배포해달라는 요청이 오게 된다면 관리자는 환경 설정과 기 소스 주소만 변경해서 주면 됩니다. 이 카탈로그를 이용하면 더 이상 불필요한 작업을 위한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카탈로그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하면서 끝나겠습니다.
아코디언 팀에서는 아코디언을 개발하고 기술 지원을 할 인재를 뽑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직을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